오영주 장관님, 예, 오늘 종합국감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민생과 관련된 가장 밀접하게 일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먹을거리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배달앱 문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좀 말씀 나누면서 중기부가 앞으로 가져갈 정책 방향을 좀 명확히 하고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배달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배달의 민족이 지나치게 독점적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또 지나치게 크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생긴 핵심적인 문제가 배달의 민족에 입점한 업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배달의 민족에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서는 저는 우리 정부도 또 국회도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먼저 배달의 민족이 주문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료 이런 걸 합쳤을 때 그 비용으로 몇 프로 정도를 우리 입점 업체들이 내는지 아시죠? 네, 중개 수수료는 9.8%이고 또 다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뭐 일괄적 얼마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30.7%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입점 업체 클릭할 때마다 건당 200원 내지 600원 내는 거 아시죠? 네, 배달의 이게 월 평균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통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게 300만 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클릭해서 이게 문제는 주문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그냥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이 60% 가까운 배달의 민족, 여기를 벗어나서는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판 노예계약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22년에 4,200억, 23년에 7천억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운데 60%인 작년에 4,200억을 독일 본사가 가져갔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올해는 한 5천억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점업체 쥐어짜는데 대부업에도 또 진출하려고 하는데 아직 뭐 그 움직임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병 주고 약 주는 거 주시하겠습니다. 자, 배민이 배달의 민족을 출시하기 전에는 원래 가게 배달이라는 것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부의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다가 21년 4월에 자사 배달이라는 걸 출시를 합니다. 이제 라이더를 고용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화면 구성에서는 50대 50으로 노출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23년 8월에 화면 구성이 바뀌면서 자사 배달, 배민 배달이라고 하죠. 그게 80%, 가게 배달 20% 이렇게 바뀝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공정위가 나서서 자사 배달 밀어주기를 시정을 요구하는데 배민이 앱 개편을 바꾸겠다고 하고 드디어 바꿉니다. 그게 10월 8일 우리 중기부 국감날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음식 배달이라는 이름 배민 배달인데요. 그게 95%, 예, 저기 나오고 있죠. 예, 가게 배달이 5%로 바뀌었습니다.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그림으로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네.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우리 업체들이 겪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음식 배달이라는 용어도 아주 기괴합니다. 배민 배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 배달이라는 말을 썼는데 배민에서 하는 게 다 음식 배달이거든요. 그러면 음식 배달 아니면 가게 배달은 음식 말고 무슨 가게를 배달하는 겁니까? 예, 모두 음식 배달입니다. 그 용어를 배민이 독점한 것입니다. 엄청난 행포인데 입점 업체들이 그걸 바란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행포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생협의체에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배민 배달이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방에서까지 가게 배달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민에게 유리한 음식 배달 화면에서 노출되는 순서도 배민 배달, 오픈리스트, 울트라콜 이런 순서인데요. 한마디로 배민에게 주는 돈이 높은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또 자영업자들이 음식 배달 탭을
누르고 들어가도 사실은 가게 배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할 텐데요. 그런데 노출 순위가 거의 최하입니다. 평균 30% 매출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통행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클릭당 광고료, 또 오픈리스트 이런 광고 지면이 너무나 확대돼 있어서 그걸 클릭하지 않고는 사실은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광고료를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방안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배민 등 독점적인 사업자나 주요한 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해서 저는 캡을 씌워서 더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총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미국의 뉴욕시 또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배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수수료 광고료 폭리를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 상한제 해야 되고 상생협의체에서 반드시 그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입점업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공공배달앱,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중기부에 공공배달앱 지원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중기의 방안으로 유일하게 온 것이 온누리 상품권하고 공공배달앱을 연계시키는 이거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액을 높이면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게 이미 실증돼 있거든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직접적 지원액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한 화면 구성,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배달앱 청문회를 한번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해서 좀 국민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분이 사실은 우리 경제나 민생의 근간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뺏기는 돈이 많아지면 자연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서비스의 질도 떨어집니다. 국민 건강과도 연관돼 있거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입니다. 저는 배달의 문제가 가장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공공성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런 만큼 정부가 반드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 물론 기재부 또 농식품부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기부가 여기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생협의체 논의 네. 과정에서 열심히 영세소상공인들 입장 잘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총수수료 상한제 꼭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